왜 더 안다고 믿을까? 사실 우리는 이해한 게 아니라 익숙한 말을 붙잡은 채 안다고 느낄 때가 많아. 이 영상에선 그 착각이 어떻게 확신으로 커지고 왜 판단까지 흔드는지 유일까지 심리로 차근히 풀어볼게. 사람은 단어를 알면 구조도 안다고 느껴.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이 먼저 안심하거든. 예를 들어 불안, 번아웃, 애착 같은 말을 아는 것만으로 내 상태를 다 이해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이름은 입구일 뿐이야. 원리까지 아는 건 아니야. 여기서 첫 착각이 시작돼. 심리학에선 이걸 설명 기피의 착각이라 불러. 겉으로는 설명이 되는 것 같아도 한 단계만 더 물으면 멈춰버리는 상태야. 왜 그런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제 예외가 생기는지 묻는 순간 말이 흐려져. 우리는 이해보다 요약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짧게 말할수록 더 잘 안다고 착각해. 문제는 이 착각이 멍청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바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빠져. 빨리 판단해야 하고 빨리 결론 내야 하니까 뇌는 빈칸을 오래 두는 걸 싫어해. 그래서 정확한 이해 대신 그럴듯한 설명으로 서둘러 마침표를 찍어버려. 이해보다 안심을 먼저 택하는 거지. 두 번째 심리는 익숙함 효과야. 자주 들은 말은 더 맞는 말처럼 느껴져. 내용이 깊어서가 아니야. 낯설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짧은 조언, 반복된 명언, 자극적인 심리 문장은 금방 확신을 만들어.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 번 본 문장이 내 머릿속 기준이 되는 거야. 여기에 설명이 쉬우면 더 위험해져. 쉬운 말은 이해가 잘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 하지만 쉬운 설명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야. 복잡한 사람 마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편하긴 해. 대신 중요한 맥락이 사라져. 우리는 편한 설명을 진실로 오해하고 불편한 질문은 피하려고 해. 그래서 누가 아주 매끈하게 말하면 내용보다 말의 감촉에 설득돼. 말이 술술 들어오면 뇌는 저항을 줄여.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해한 느낌을 받은 거야. 이 차이를 모르면 위험해. 특히 인간관계 조언이나 자기계발 문장은 듣기 좋은 만큼 더 천천히 의심해봐야 해. 세 번째는 빈칸 메우기야. 사람은 모른다는 감각을 오래 못 견뎌. 설명이 불완전해도 나머지를 스스로 채워 넣어. 그래서 처음엔 대충 알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꽤 잘 아는 것처럼 느껴져. 기억은 저장만 하지 않아. 자꾸 다시 쓰거든. 그 과정에서 확신이 사실보다 커져버려. 네 번째는 사회적 전염이야. 확신은 혼자 자라지 않아. 주변 사람이 같은 말을 믿으면 내 믿음도 더 단단해져. 특히 말이 센 사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더 그래. 근거보다 태도가 진실처럼 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집단의 확신은 개인의 의심을 금방 압도해. 이때 우리는 사실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읽고 있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 나도 이해한 줄 알아. 질문하면 뒤처질 것 같고 모른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불안해져. 그래서 침묵 속에서 착각이 굳어져. 확신은 논리보다 관계 안에서 더 빠르게 퍼질 때가 많아. 다섯 번째는 자아 방어야. 어떤 생각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야. 내가 이 어떤 사람인지와 붙어 있어. 그래서 틀릴 수 있다는 증거를 봐도 내용보다 자존심이 먼저 반응해. 인정하는 순간 내가 작아질 것 같거든. 이때 사람은 이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아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 여섯 번째는 통제 착각이야.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느끼면 세상을 다룰 수 있다고도 느껴.
그래서 관계를 다 안다고 믿는 사람은 상대를 쉽게 단정해. 내 감정을 안다고 믿는 사람은 회복도 쉽게 말해. 하지만 설명이 통제를 보장하진 않아. 아는 척은 불안을 잠깐 눌러줄 뿐이야. 이 심리가 무서운 이유는 확신이 클수록 배우는 문이 닫히기 때문이야. 모르면 묻고 헷갈리면 멈춰야 하는데 이미 안다고 느끼니까 질문이 사라져. 성장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야. 확신으로 굳은 무지야. 생각이 멈춘 사람은 틀린 정보보다 고친 정보에 더 늦게 도착해. 이래서는 이 착각이 판단을 급하게 만들어. 회의에서 개념만 익힌 사람이 실행 난도를 과소평가해. 그래서 계획은 크고 디테일은 비어 있어. 해보면 막히는데도 처음 확신을 못 놓아. 결국 수정이 늦어지고 실패의 원인을 능력 부족으로만 돌리게 돼. 사실은 이해의 깊이가 부족했던 거야. 관계에선 더 섬세하게 나타나. 몇 번 본 표정, 몇 마디 말만으로 상대 마음을 다 안다고 믿어버려. 그래서 확인보다 해석이 앞서고 대화보다 추측이 많아져. 오해는 여기서 커져. 상대를 이해하는 건 빠른 결론이 아니야. 틀릴 가능성을 남겨두는 태도야. 그게 진짜 배려에 가까워. 자기 개발에서도 비슷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좋은 말을 저장하면 이미 변한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설명을 소비하는 것과 행동이 바뀌는 건 전혀 달라. 아는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착각이 커질 수 있어. 변화는 이해의 양이 아니라 검증된 반복에서 생겨. 알고 있다는 기분은 성장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까? 첫째, 스스로 설명해봐. 누군가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는 거야. 중간에 막히면 바로 거기가 빈칸이야. 이해는 머릿속 느낌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설명에서 드러나거든. 막히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야.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자리야. 둘째, 반대 질문을 붙여봐. 언제 틀릴까? 어떤 예외가 있을까? 내가 놓친 조건은 뭘까? 이 질문은 확신의 속도를 늦춰줘. 셋째, 안다는 말을 줄여봐. 대신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라고 말해봐. 말투가 바뀌면 사고도 바뀌어. 단정 대신 업데이트 가능한 마음이 생기거든. 마지막으로 모른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 그건 약함이 아니야. 생각을 열어두는 힘이야. 깊이 아는 사람은 쉽게 단정하지 않아. 오히려 더 자주 확인해. 오늘 중요한 건 하나야. 확신이 드는 순간 한 번만 더 천천히 보자. 그 멈춤이 너를 더 정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우릴 속이는 건 무지가 아니라 안다고 느끼는 감각일 때가 많아. 오늘부터는 빨리 확신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다음 영상에선 왜 사람은 자신이 본 것만 진실이라 믿는지도 이어서 풀어볼게.